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나는 솔로 67화 그 김치찌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영숙님과 정숙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이 사람들에 대한 동인,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62화로 잠깐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떠올려 볼게요. 62화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영수님이 혼자 남아서 짜장면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짜장면이 오기 전에 이제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하품을 하고 아들 분한테 전화를 해요. 혼자서 먹어야 되니까 아들이 걱정되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내가 여기 나는 솔로 나라에 와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만큼 혼자 남은 아들이 걱정됐을 수 있겠죠. 내 마음이 힘든 만큼. 그래서 아들이면 떡볶이를 먹는다 하고 물론 긴 통화를 했겠죠. 근데 이제 편집된 부분들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영수님이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무섭거나 그러지 않지? 라고 물어봐요. 그게 지금 실은 영수님의 마음일 거거든요. 물론 아들이 그럴 거라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아까 하품이 날 정도로 심심했고, 그리고 나 혼자만 짜장면을 먹게 되어서 다른 사람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조금 덜 심심했을 텐데, 어쩌다 보니까 또 영수님만 남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심심하고 외롭고 그리고 무섭다. 왜 무서울까? 물론 아들이 아빠가 없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게 아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수님은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가정에서 아이들의 어머니 역할도 해줬단 말이야. 내 어머니기도 하지만 아내가 없이 아들을 키울 수 있었던, 그리고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든든한 버팀목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빈자리를 좀 채우고 싶은 마음에서 출연을 결심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불투명해졌잖아요. 혼자 짜장면을 먹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니까 두렵죠. 지금 아빠가 옆에 있지 않은 아들의 마음과 아이들의 어머니자 내 어머니였던 당신께서 사라진 지금 내 마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치할 거라고요. 아들이 자기와 비슷한 처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의식적으로 생각했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전화를 해서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수님은 근데 여기에 출연한 이유는 부성애로서 출연한 거지, 아빠로서 출연한 거죠. 그러니까 영수님이 지금 약간 빌런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죠.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보는 게 이제 영수님은 그쵸, 남자로서 여자를 만난다. 그 마음도 물론 있지만 아빠로서 나온 마음이 더 크지 않았나. 이게 부성애로서. 그러니까 부성애를 가진 사람이고 꼼꼼한 구석이 있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사람, 내 아이의 아빠가 돼줄 수 있는 사람, 나도 그 사람의 엄마가 돼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좋은 대상일 수 있고 영수 씨가 이렇게까지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정숙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로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들이 군대까지 갔는데 뭐 아들이 지금 그렇게 이미 다 키워놨고 이제는 다시 여성으로서의 삶, 그런 행복을 좀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으로 지금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대가 맞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옥수님 같은 경우의 마인드가 지금 영수님의 마인드와 맞을지도 몰라요. 물론 근데 옥수님도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잘 만나고 싶죠.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 확 끌리는 영식님을 선택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 아이의 아빠가 돼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물론 이제 두 사람은 나이대가 워낙 다르고 서로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잘 될 가능성은 없지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서로를 이성으로 볼 그런 여지도 전혀 없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숙님은 여자로서 왔는데 영수님은 아빠로서 와버리니 여기서 벌써 충돌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영수님은 지금 어머니를 떠나보낸 외로움, 그로 인해서 갑자기 없던,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혼할 때만큼의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출연하려고 결심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게 아들한테 투영돼 있을 거고, 아들이 지금 할머니도 없는 상황에서 아빠도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지금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조급해요. 누군가 만나서 가야 내가 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통화에서 말했던 내가 가진 외롭고 무서움, 이거는 아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외롭고 무서움을 풀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가야 돼. 근데 지금 날짜는 계속 지나고 있어. 나는 짜장면을 먹게 됐어.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런데 영수님은 연애 경험은 별로 없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지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생각이나 말로는 무언가 굉장히 노련하고 여성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이분이 이성 경험이 많진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건 그만큼 상대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거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영수님은 서로의 부모가 돼줄 수 있고, 그리고 영수님의 저런 서툰 부분이
사람이 저게 저 사람의 인생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물이다라고 해서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성이라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좋은 사람일 수 있겠죠. 저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런 미숙함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면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는 면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숙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숙님은 이 아빠로서 출연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철님과 대화가 잘 통했던 게, 상철님도 어느 정도 이제 아이를 키워놨고 자기가 양육하지 않으니까 상철님도 이성을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철님하고는 이성적으로 끌리는 면이 있겠지. 근데 영수님하고는 이성적인 대화를 해도 그게 잘 전달이 안 돼. 영수님은 이성을 만나고 싶은 그런 욕망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충실한 가족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자식을 키워도 좋아, 오케이. 하지만 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충만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되게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아들하고 통화를 하고 혼자 누워서 논어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쓸쓸한 맛을 느끼고, 그리고 정숙 씨와 상철 씨가 돌아온 상황에서 정숙 씨한테 어필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실은 영수 씨도 스스로가 낯간지럽지, 뭐 너무너무 이쁘다 그랬거든 이러면서 혼자서도 약간 웃어요. 멋쩍으니까. 그리고 상철 씨 눈치도 살짝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해야 돼. 왜냐면 아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내가 중요한 거를 깨달았거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영수 씨의 마음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숙 씨가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그렇게 뭔가 노력할 수 있는 동인의 시작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한테 좋은 남자로서 어필을 하는 것들, 뭐 김치찌개를 끓여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들에 대해서 사랑이고 아들을 위한 그런 조급함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방해받았다고 생각되면 화가 나지. 그게 영수 씨의 생각이었다고 봐요. 그때 짜장면 먹고 정숙 씨한테 어필을 할 때도 상철 씨 입장에서는 이게 페어플레이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난 실컷 데이트하고 왔는데 아무 움직임도 없다가 갑자기 내가 데이트하고 온 날 나랑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숙 씨한테 뭐 이쁘다느니 평소에 하지 않던 어필을 막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한 느낌이 들 수 있죠. 상철 씨 입장에서는. 근데 영수 씨 입장에서는 정숙 씨가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이제 용기를 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최면을 걸고 그 용기를 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철 씨 입장에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수 씨는 페어플레이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상철 씨는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휴대폰 케이스로 그 인 생각 달리기 할 때도 이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거 재치 있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는데, 상철 씨 머릿속에 영수 씨는 페어플레이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니까 그 상황조차도 이제 그건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그건 치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연장선에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 장면들을 보기 전에 영수 씨가 가지는 특성은 강한 부성애, 그리고 이 부성애로서 일어나는 외로움과 무서움. 이 무서움은 아들이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 내면에 있는 무서움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아들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나의 어머니의 부재가 만들어낸, 두 번째는 그래서 조급함이에요. 이 나는 솔로라는 나라에 와서 부성애가 해결하고 싶었던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조급함. 그리고 세 번째는 미숙함이에요. 이성에 대한 경험이 생각보다 나이에 비해서 많진 않은. 그만큼 이제 이성 생각 안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영수 씨가 가지는 특성이고, 정숙 씨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정숙 씨는 일단 그 이성에 대한 상처가 많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계심이 많은데 그 경계심을 드러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래서 쿨한 모습을 항상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정숙 씨는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손님으로서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훌륭한 외모 도 있고 여러 가지 재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숙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필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진심이 아니든 진심이든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진짜 확실하고 괜찮은 사람 하나만 세상에서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이 경우와 인기가 정말 많은데 이 중에 진심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는 경우, 둘 중에 뭐가 낫냐? 첫 번째 경우가 낫잖아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으면 이건 좀 불행의 시작일 수 있겠지만 그냥 마음이 어느 정도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근데 두 번째 경우로 생각해보면 인생이 고달파져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자기는 다 진심이라고 하고 어필을 하고 말로는 뭐 별도 따다 준대. 별 못 따는데 별의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고 질량도 굉장히 크고 뭐 이러니까 못 따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과학적 지식이 없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그리고 이 사람을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뭐 그런 경우도 많이 겪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더 나한테 이런 인간들이 꼬이나? 그런 또 한탄도 생겼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근데 그 불신은 한편으로는 또 외로움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 사람에게 더 충실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못 믿는 만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잘 대하고 이 사람들을 잃기 싫고 이 사람들에게 나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숙 씨는 되게 의지하고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내 곁에 있고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보면 나의 여린 마음도 드러내고 그 사람이 나를 위로도 해주고 이런 마음을 원하지만 또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쿨하고 막 그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들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1대1 데이트를 할 때의 정숙 씨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의 정숙 씨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수 씨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보통 촉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느낌이 올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촉이 좋아지는 만큼 자기가 상대를 빨리 판단하는 버릇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냐 좋냐를 구분하면 이런 직관을 이용하는 판단과 내가 이 데이터를 집계해서 내리는 판단, 이 사이에서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데이터를 집계해서 내리는 판단이라서 꼭 옳진 않아. 이건 내가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중국의 고사 중에 있었던 일화인데,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매일 집에 있던 돼지한테 맛있는 밥을 줘요. 그럼 돼지는 맛있는 밥을 먹겠지. 아침마다. 그럼 주인은 뭐야? 나한테 맛있는 밥을 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돼지 머릿속에 데이터로 쌓았을 때는 뭐야? 주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에게 배불리 먹여주는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은 뭐예요? 언젠가 그 돼지를 잡아먹을 거야. 충분한 데이터로 결과를 내렸어. 그래도 그 결과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어떡할 거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직관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흘려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데이터 마이닝, 요즘에는 빅데이터라고 많이 하지만 모든 세상의 문제를 판단하는 게 꼭 최선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어쨌건 뭐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정숙 씨가 그래서 사람을 잘 볼 거예요. 꿰뚫어 보는 면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떨 거다 저럴 거다. 그리고 그 직관이 굉장히 많은 부분 맞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영수 씨와 정숙 씨가 이 데이트를 하는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 얘기에 정숙 씨가 좀 실망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면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숙 씨 마음속에 가장 현타가 왔던 그 시점은 한 달 사귀었을 그 시점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한 달 사귄 거에 대해서 영수 씨에 대한 좀 물음표가 떴을 거다. 67화에서 그런 언급에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이 포인트예요. 그런 영수 씨가 이렇게 연애를 했던 그런 거를 토대로 영수 씨에 대한 판단을 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이럴 것이다라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숙 씨가 경험을 토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인데, 이게 근데 이제 너무 과해지면 선입견이고 편견이 될 수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는 빠르게 상대에 대해서 일정 부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주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정숙 씨도 그걸로 영수 씨는 안 돼,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음표가 딱 떴는데 그 뒤로 이제 차에서도 뭔가 세련된 말을 하지 않고 그 뒤로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약간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조금 그 행동보다는 좀 말이 조금 더 많은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자꾸 자기가 떠올렸던 그 직관의 퍼즐을 자꾸 영수 씨가 맞춰간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강화시켰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이 두 사람의 장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정숙 씨대로 영수 씨에 대한 물음표가 떴었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여자에 대해서도 알고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안 해봤던 사람이구나. 그러면 뭐야? 그러면 말로는 저렇게 해도 실제로 저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겠는데 사랑꾼과는 조금 다른데? 라는 게 지금 정숙 씨의 판단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영수 씨가 이렇게 잘못하는 게 더 커 보일 수는 있죠. 크게 보면 정숙 씨의 판단이 맞죠. 왜냐면 지금 두 사람은 서로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거든요. 정숙 씨는 차라리 미국에 왔다 갔다 한들 그냥 재밌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누군가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내가 사랑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뭐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내가 너무 존경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막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엄마 역할도 기꺼이 할 사람이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영수 씨에게 그 정도의 마음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정숙 씨는 여자로서 사랑받는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근데 영수 씨는 자기 어머니의 빈자리,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거,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지금 두 사람은 어차피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서 잘 되긴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숙 씨가
뭔가 이런 태도나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을지 몰라도 큰 그림을 보면 정숙 씨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줬다면 좋았을 수는 있겠죠.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좋은 선택을 그때그때 할 수는 없죠. 특히나 이 솔로나라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라고 제가 구기 현숙님에게 메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67화로 돌아와서 이제 영수님의 차를 타고 데이트를 나갑니다. 정숙님은 이 사람이 수영을 해가지고 오고 그런 다정함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긴 했지만 이 전 데이트에서 실망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영수님 자체의 물음표가 생긴 부분, 이 사람은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자에 대해서 지금 막 이렇게 사랑꾼인 그런 것처럼 매너나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겠구나.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 사람의 지금 여기 솔로 나라에 와서의 노력이겠구나 가 지금 정숙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수님의 어떤 이런 배려나 이런 게 고지고대로 안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영수님이랑 사귀면 하나부터 열까지 좀 피곤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영수님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정숙님이 이제 렌트한 거냐. 근데 영수님이 원래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정숙님은 궁금하죠. 차가 왜 고장 났냐고. 어떻게 딱 이 시점에서 고장이 나냐. 근데 영수님이 그걸 마지막 날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서 궁금증을 계속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말을 하려다가 안 하는 게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밝혀주세요. 이날 영수님이 이제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났다. 그런데 출연을 하신 거죠. 진짜로 큰 일이긴 한데 그 자리에서 차라리 말하든가 아니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듣기에 좀 좋은 얘기였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은 숨겨놨다가 딱 줘도 괜찮지만 결국 자기 얘기, 자기 힘든 얘기를 숨겨놨다가 딱 터트린다 한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죠. 물론 이제 걱정도 되고 그런 큰일이라는 생각도 들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정숙님이 영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은 호기심이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지금 저렇게 하면 정숙님 마음속에서는 지금 그 물음표에 안 좋은 방점이 찍히죠. 내가 무슨 할 얘기 있었는데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요. 이제 야외였으면 좋겠을 텐데 이제 안에가 넓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지역 사람들만 아는 그런 맛있는 맛집이란 말이죠. 근데 맛있는 거를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일단 대화하기 편안한 게 실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도 패널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그리고 의자가 편해야 돼. 의자가 편해야 오래 얘기를 나누지. 그리고 모든 맛집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자를 굳이 편한 걸로 안 두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빨리 먹고 나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론 여기는 뭐 의자가 이렇게 불편해 보이진 않지만 근데 편하고 데이트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영수 씨가 여성과 데이트를 해본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맛있는 거를 먹여주고 싶다, 맛있는 거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부터 여기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대화를 하기도 힘드니까, 서로가 알아가기도 힘들고 편안하고 쾌적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물음표가 있는데 그 물음표가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진이라도 좀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포인트죠. 예전에 미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시끄러운 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차나 3차로는 괜찮죠. 왜냐면 어느 정도 애정 전선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조금 시끄러운 데 가도 돼요. 여럿이 갈 때도. 왜냐면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은근슬쩍 가까이 앉으면서 둘이서 딱 붙어서 얘기하면 되니까 각자가.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은 아니고요. 네. 경험이 있어도 뭐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는 뭐예요? 아직 그렇게 두 사람이 옆에 딱 붙어서 앉아서 막 알콩달콩한 사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마주보고 앉으면 대화도 안 돼. 근데 내가 구워줘야 되는 입장인 거니까 또 떨어져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 씨가 조금 이렇게 좀 노련한 상황이었으면 여기를 선택하지 않았겠지만, 여기를 물론 모르고 선택했다면 그냥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잘 안 들리니까 옆으로 가야겠다 이러면서 좀 뭐 귓속말도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분위기가 이때보단 나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영수 씨도 잘 안 들리고. 근데 자리도 좀 더운 자리였나 봐요. 이게 또 선풍기도 마침 또 고장나 있는 바람에 그 점원이 선풍기를 키려다가 실패하고 굳고 나면 선풍기 켜드릴게 하면서 가버렸어. 선풍기가 고장난 거지. 그리고 심지어 사장님이 와서 이걸 구워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홍합탕을 먹었었죠, 이전에. 근데 정숙 씨가 홍합 또 먹네? 약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성에 대한 경험이나 센스가 부족하다라는 이미 그런 시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런 것들이 더 보이는 거죠. 이제 정숙 씨한테는. 이제 그런 선입견이 이미 생겼으니까. 이제 구워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둘만의 데이트인데 그런 분위기가 좀 안 살죠. 이때 약간 먹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조금 옆으로 가까이 가서 두 사람은 서비스 받는 입장으로, 예를 들어서 뭐
철판구이집을 가면은 거기 이제 요리사 분이 이렇게 막 해주시고 그 앞에서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이 감상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이제 의자 구도를 가져갔으면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두 번째 데이트기도 하니까 명분도 되고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 더 두 사람이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이면 좋았겠지만 만약 여기 왔으면 조금 더 가까이 앉아서 그리고 빨리 먹고 나가는 식으로 그게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죠. 영수 씨가 조급해요. 마음이 벌써 좀 불안해. 이게 대화가 쉽게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숙 씨의 태도도 조급함에 더 불을 지피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그 마음의 동의는 어쨌든 부성애인데 내가 미숙하니까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맛있는 거를 주고 여기서 개불이나 낙지를 시켜서 더 다양한 걸 시켜서 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줘 볼까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영수 씨가 가진 경험으로는 풀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숙 씨는 이때 이미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영수 씨가 뭐 나를 보고 이거는 약간 싫은데 그런 거 있어? 라고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요리가 나오면서 말이 또 끊겼죠. 그리고 이제 영수 씨가 이게 남자들한테 좋대 이러면서 괜히 또 저런 아저씨 같은 드립을 또 치니까 안 해도 될 말인데 그러면서 이제 정숙 씨는 그 차 얘기 먼저 하라고 그게 궁금한 거죠. 그게 뭔가 얹힌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정숙 씨는 이렇게 답답하고 애매한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빨리 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것부터 빨리 얘기하라고. 그리고 나도 얘기해주겠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출발해가지고 오다가 비가 많이 와서 사고가 났고 지금은 폐차했다. 그리고 병원은 안 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폐차가 될 정도인데 저렇게 몸이 안 다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천운이죠. 자신을 뺄까봐 제작진에게 그걸 비밀로 한 거예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평범한 선택은 아니죠. 만약 폐차할 정도로 사고가 났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영수 씨가 지금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번 다치면 그게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 대안이라는 거예요. 결국 대안이 없다는 거, 마음에 대안이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근데 물론 나는 솔로에서 이런 돌싱 특집이 언제 다시 있을지 모르니까 영수 씨 입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다시는 돌싱 특집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돌싱글즈에 나가기에는 나이대가 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걸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에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렇게 사고가 나고 몸이 다침에도 무릅쓰고 온 거는 이렇게 이성에 대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빠로서의 마음이야. 예를 들어서 소개팅 나간다.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래. 근데 내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안 가.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게 이제 남자의 마음이죠. 그럴 수 있어. 그냥 이번에 인연이 아닌가 보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성 문제로 내가 사고가 나면서까지 그거를 무릅쓰고 그거를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데도 가지 않거든요. 근데 자식 문제는 다르죠. 자식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은 저런 고통을 무릅쓰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수 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절실하고 애절한 마음인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을 함으로써 마음에 대안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든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조급해지지. 이 사람이 미숙함을 차라리 잘 드러내고 나는 대신에 책임감도 있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약간 그렇게 나는 미숙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느긋하게 여유롭게 갔으면 매력 어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됐어도 지금 이 솔로나라 안에서 여성분들을 보면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솔로나라가 끝나고도 또 기회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잘 맞는 사람한테. 물론 지금도 이제 연락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급해버리니까 내가 미숙함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노련하고 뛰어난 이성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스스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쪽에 장점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정숙님 같이 촉이 좋은 사람들은 벌써 알지. 이건 영수님의 본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안이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떤 대안이 없이 가면은 이 사람이 부르는 값대로 사야 돼요. 내가 조급해진다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냥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후회하지.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항상 대안은 있어야 돼. 이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인 관계도 물론 연인 간에 대안이 있는다 이건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만나는 거지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어서 만나는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차이가 좀 필요한 거죠. 내가 너 아니어도 돼. 난 딴 사람 만날 거야. 이 마음은 안 되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수 씨는 이거를 이제 좋은 사람 만나라는 없다. 이제 액땜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정숙 씨가 이거를 좋게 보기에는 영수 씨가 이미 너무 점수가 깎인 상태고, 저거로만 보면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 몸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정숙 씨가 이 사람이 아빠로서 나왔구나 생각은 안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연애 프로가 뭐라고 지금 저렇게 자기 몸 상해 가면서까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진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은 좋은 면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있을 때, 이 사람의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인데 간절하면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죠. 이 간절함이라는 건. 우리도 생각해봐요. 내가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간절해. 그럼 우린 더 부담되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 근데 서비스가 간절할 정도로 나한테 많은 걸 해주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막 애절해. 이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이 물건을 좋아하면 그 서비스가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요. 근데 내가 이 물건을 싫어해. 근데 서비스가 막 간절하고 막 애절한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물건 안 좋으니까 지금 저렇게 좀 포장하는구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저 간절함은.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죠. 여자랑 사귄 게 최고 긴 게 한 달. 나는 거기에서 쇼킹했다. 한 달 와이프랑 이제 결혼한 거다. 그게 이제 정숙 씨 입장에서 영수 씨를 판단하게 만드는 결과였던 거죠. 근데 이제 한 달 아니고 3개월 만나고 결혼한 거다라고. 근데 이제 한 달 만나고 결혼하기로 하고 2달간 결혼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만에 결정을 했다고 저번에 말을 저도 이제 그렇게 듣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3개월이라고 말한 건 이제 결혼식 시점까지 그거는 이제 3개월이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건 뭐 한 달이든 3개월이든 긴 건 아니니까 정숙 씨 판단에 큰 대세의 차이는 없겠죠. 근데 이제 영수 씨 입장에서는 한 달과 석 달은 3배 차이니까 굉장히 이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사람이 굉장히 붐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수 씨가 덥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정숙 씨가 선풍기를 켜려고 하는데 선풍기 안 켜져요. 아까 직원도 못 켜고 왔었거든. 그래서 바람이 하나도 안 온다고, 덥다고. 그래서 2번 일어서고 3번 일어서고 계속 켜려고 하는데 영수 씨는 안 일어나요. 저걸 계속 먹고 있어. 그리고 그 위에 옷을 벗으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저걸 이제 벗고 싶진 않겠죠. 그날 자기의 코디도 있고 이런 매칭도 있을 테니까. 정숙 씨가 이제 계속 덥다라고 하는데, 만약 정숙 씨가 영수 씨에 대해서 호감이 많이 있는 상태였으면 좀 더워도 조금 덜 표현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너무 더웠을 수도 있고, 뭐 저게 온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에어컨 앞에서 쐬고 이런 거면 많이 더웠던 것 같긴 해. 근데 또 영수 씨는 이 위에 점퍼를 안 벗는 걸 보면 약간 더위를 안 타시는 분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수 씨 입장에서는 정숙 씨가 좀 너무 나와의 이런 시간들을 싫어하고 내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나? 이런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정숙 씨가 그럼 덥냐고 말하는 거에 선풍기 없냐? 선풍기 없냐? 그걸 계속 물어봐요. 근데 없으니까 안 꺼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왜 안 갖갔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숙 씨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못 듣는 줄 알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넣어 다니기 좋은 싸지 않냐고. 결국 포장해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정숙 씨가 아플 테니까 병원부터 가보라고. 그게 우선이잖아요.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제 영수 씨가 산만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거는 실은 서로가 마찬가지이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영수 씨는 좀 먹는 거에 맛있게 먹고 서로에게 계속 집중해 주길 바랬는데, 좀 더워도 좀 참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음식도 맛있었고 그만큼 사람이 북적인다는 거는 분명히 맛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정숙 씨 입장에서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는 서로가 너무 모르고 서로에게 좀 좋은 인상도 남겨야 되고,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맛있는 거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다못해 카페를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다. 그게 이제 정숙 씨의 생각이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질 수가 없었죠. 근데 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실은 정숙 씨가 말하는 거 여러 번 계속 물어보면서 힘들게 했었고,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가 시끄럽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수 씨는 산만하다, 집중을 못한다. 근데 이제 정숙 씨가 뭐 시야가 넓은 건 사실이죠. 여러 사람들을 아우르고, 그리고 또 식당 일을 또 해보았으니까 그런 데에서 자꾸 눈에 들어오겠지. 예를 들어 식당 사장이야. 그러면 손님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점원들은 잘하고 있는지 그걸 다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자꾸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겠지. 그렇게 뭐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걸 딱 끊고, 주변에서 다 그 소리인데 어떻게 그걸 딱 끊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집중하겠어요. 심지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의 호감을 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정숙 씨는 어떻게 보면 집중을 못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영수 씨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영수 씨가 말처럼 배라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까 더운 거나 이런 것도 나갈까라는 말을 먼저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선풍기도 자기가 좀 틀어봤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리를 옮기는 건 힘들었겠죠. 이게 불판도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을 걸면서 선풍기 안
된다는 얘기를 전문한테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구워지는 과정에서 우리 에어컨 잠깐 쐬고 올까 하면서 같이 에어컨에 가서 서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안 하고 앉아서 먹었다는 게 이제 정숙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경험 부족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길어지니까 김치찌개 이야기는 제가 다음 편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또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좀 편집할 부분도 많아서 결과물이 길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